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가짜 욕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 SNS에서 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통해 확인하기예요. 눈을 감고 목표를 이미 이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나요? 만약 심장이 뛰고 기쁨과 흥분이 느껴지며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욕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면화한 가짜 욕망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가 제안한 역발상 접근법이에요. 종이를 꺼내서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전부 적어보세요. 매일 출퇴근하기 싫다. 상사 눈치 보기 싫다. 돈 걱정하기 싫다. 건강 걱정하기 싫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과정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면 우주도 잠재의식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랍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 넣을 차례예요. 이는 마치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못해, 그건 불가능해 같은 제한적 신념들을 무의식적으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해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소리내어 100번 말하기예요. 원하는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산책할 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구조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첫째, 나로 시작하기. 둘째, 구체적인 목표 연도 넣기. 셋째, 명확한 금액이나 성취 표현하기. 넷째, 과거형 시제 사용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2026년까지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이로써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왜 과거형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표현은 결핍을 의미하지만 했다는 표현은 이미 소유했음을 의미해요. 두 번째 방법은 100일 동안 100번 쓰기예요. 이것은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매일 3공에 4공분의 시간을 내어 손으로 직접 100번씩 쓰는 거예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글씨여야 해요.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에 더 많은 영역을 활성화시켜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돼요.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매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의 패턴과 생활 습관을 미묘하게 바꿔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서 주변 환경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100일이 끝날 때쯤이면 중간 목표들이 저절로 달성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각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목표를 이미 이룬 상태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이상학적 관점에서 네빌 고다드와 론다버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주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내보내는 감정을 그대로 반사하여 현실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내보내면 기쁘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을 내보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하브 에커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우주는 우편 주문 처리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한 주문을 하면 우주는 그것을 배달해 주죠.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동시에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면 우주는 혼란스러워서 주문을 처리할 수 없어요.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뇌과학적으로는 더욱 흥미로워요. 조 디스펜자와 브루스 립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결과의 감정을 느끼면 뇌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재배선된다고 해요.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하죠. 반복적인 시각화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목표 달성을 낯설고 어려운 일이 아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느끼게 만들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이상학, 양자물리학, 뇌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설명들이 가리키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파수와 공명의 원리예요.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고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주파수의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긍정적인 생각은 높은 주파수, 부정적인 생각은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고 해요. 둘째, RAS 망상활성계 시스템이에요. 우리 뇌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만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을 하면 갑자기 거리에 임산부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면 RAS가 그와 관련된 기회와 정보를 자동으로 포착하게 돼요. 셋째, 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행동하게 돼요. 나는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넷째, 양자 얽힘의 가능성이에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한번 연결된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의식도 우주와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강한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대표적인 실수들과 해결 방법을 공유할게요. 첫 번째 실수는 의심과 조급함이에요. 며칠 해보고 왜 안 되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원하는 것을 밀어내요.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보면 싹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최소 21일, 가능하면 100일은 의심 없이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는 감정 없는 기계적 반복이에요. 단순히 문장을 외우기만 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로봇처럼 나는 부자다를 반복하는 것과 진심으로 부자가 된 기쁨을 느끼며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신선한 감정을 담아 실천하세요. 세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감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해야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네 번째는 부정적인 환경에 머무는 것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주변이 모두 부정적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면 적어도 부정적인 뉴스나 SNS는 줄이고
긍정적인 콘텐츠와 사람들로 마음의 환경을 채우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모든 이론과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21일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왜 21일일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거예요. 1회 7일차는 기초 다지기 기간이에요. 먼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명확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번, 잠들기 전 10번씩 소리내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하루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면 긍정적인 주파수가 높아져요. 8회 1, 4일차는 강화 기간이에요. 이제 횟수를 늘려 하루 50번씩 확언을 반복하세요. 또한 매일 10분씩 시각화 시간을 가지세요. 목표를 이룬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도 함께 하세요. 1호에 2일차는 정착 기간이에요. 하루 100번 확언하기에 도전하세요. 가능하다면 100번 쓰기도 시작해보세요.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동시성싱크로너스 세대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세요. 21일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